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마음의 문제에서 무력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이 사랑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녀는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작은 식당에서 그녀는 커피를 내왔고, 그녀의 미소는 방을 밝게 비추었고, 내 얼굴은 온통 칠해져 있었다. 행운 잡지. 나는 그녀의 세계에 있는 또 다른 이름 없는 고객인 구석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나에게서도 잊혀지지 않았다. 도시 전체를 살 수 있는 남자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즉 그녀의 관심을 살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내 세계는 계산과 전략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35세의 저는 작은 기술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내 이름 우즈는 성공의 대명사가 됐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나의 모든 결정을 분석했습니다. 포브스 내 혁신을 축하했고 월스트리트는 내 모든 말에 매달렸다. 나는 들어서자마자 방을 조용하게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파트너십, 투자, 내 시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아침 7시 15분 제주 아름식당의 그 낡은 가죽 부스에 미끄러져 들어갔다. 커피 냄새와 신선한 팬케이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은하게 부딪히는 접시 소리와 주문을 외치는 테리의 목소리는 심술궂은 아침 손님마저 미소 짓게 만드는 따뜻함을 선사한다. 그녀의 검은 피부는 식당의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고, 그녀의 따은 머리는 항상 깔끔하게 뒤로 묶여져 테이블 사이를 이동할 때 살짝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단순한 검은색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구석에 앉아있는 조용한 아시아 남자가 그가 하루에 만든 돈으로 한 블록 전체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바쁜 아침의 또 다른 얼굴, 다시 채워야 할 또 다른 커피 잔, 바라는 또 다른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였습니다. 제가 이 사회에 참석하면 CEO들은 긴장하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는 그저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작은 식당에서 내 이름도 모르는 웨이트리스를 보면서 아침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고 모든 상호작용에는 기대가 따르는 세상에서 테리의 순수한 미소와 내 지위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은 나의 현실의 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복을 입은 사업가, 건설 노동자, 억만장자 등 모두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진정한 따뜻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몸짓이나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중 한 명에게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5개월 전 우연히 아름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내 운전자는 교통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길을 택했고 거기에는 안개가 자욱한 창문과 깜박이는 네온 사인이 있는 작은 모퉁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단순함에 대한 뭔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모두가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무미건조한 비즈니스 라운지와 고가의 레스토랑에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단지 한 번만 진짜 커피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자 벨이 울렸고
그때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테리는 커피만 서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의식의 교향곡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찬우야. 그녀는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젊은 학생에게 계란 접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목적이 분명했으며 효율적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알아차리지도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원하는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야, 라고 따뜻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순자산이나 회사 주가를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습관적으로 코너 부수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주변 모두가 견딜 수 있는 아침을 만들어주는 지팡이처럼 커피포트를 들고 여유롭게 다가갔다. 이 동네에 처음 왔나요? 그녀는 내 잔을 채우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곡식 위에 따뜻한 꿀처럼 음악적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중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업할 때 거의 하지 않는 일인데 여기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이 순간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간직하고 싶었다. 그녀는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윙크하며 추천하며 아침이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이후로 팬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도 주문했어요. 그날 아침 나는 그녀가 모든 고객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름, 이야기, 어려움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녀는 관계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픈 부모에 대한 동정적인 귀가 있습니다. 그녀는 계란과 토스트 접시를 옮기는 것처럼 그들의 짐을 쉽게 짊어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진실하고 전염성이 있어서 식당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커피를 리필해 주었다.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녀는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누구였는지, 모든 사람의 하루가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했다. 팁을 넉넉하게 남겨두었지만 너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다르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서와 프로젝션으로 둘러싸인 전주가 내려다보이는 내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 나는 그녀가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방식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산된 움직임과 전략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내 세계에서 그녀의 진정한 친절함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늘 하던 조참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실제로 매일 아침 바뀌는 한 잔의 식당 커피와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통해 가장 조용한 순간에 내려집니다.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재미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업계를 뒤흔드는 동안 나는 아름식당에서 분주한 아침 시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수 발표, 모든 주가 급등, 모든 주요 거래 등 모든 것이 제가 아침에 테리를 만나러 방문하는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마음의 문제에서 무력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이 사랑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녀는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작은 식당에서 그녀는 커피를 내왔고 그녀의 미소는 방을 밝게 비추었고 내 얼굴은 온통 칠해져 있었다. 행운 잡지. 나는 그녀의 세계에 있는 또 다른 이름 없는 고객인 구석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나에게서도 잊혀지지 않았다. 도시 전체를 살 수 있는 남자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즉 그녀의 관심을 살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내 세계는 계산과 전략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35세의 저는 작은 기술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내 이름 우즈는 성공의 대명사가 됐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나의 모든 결정을 분석했습니다. 포브스 내 혁신을 축하했고 월스트리트는 내 모든 말에 매달렸다. 나는 들어서자마자 방을 조용하게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파트너십, 투자, 내 시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아침 7시 15분 제주 아름식당의 그 낡은 가죽 부스에 미끄러져 들어갔다. 커피 냄새와 신선한 팬케이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은하게 부딪히는 접시 소리와 주문을 외치는 테리의 목소리는 심술궂은 아침 손님마저 미소 짓게 만드는 따뜻함을 선사한다. 그녀의 검은 피부는 식당의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고 그녀의 따은 머리는 항상 깔끔하게 뒤로 묶여져 테이블 사이를 이동할 때 살짝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단순한 검은색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구석에 앉아있는 조용한 아시아 남자가 그가 하루에 만든 돈으로 한 블록 전체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바쁜 아침의 또 다른 얼굴, 다시 채워야 할 또 다른 커피 잔, 바라는 또 다른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였습니다. 제가 이 사회에 참석하면 CEO들은 긴장하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는 그저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작은 식당에서 내 이름도 모르는 웨이트리스를 보면서 아침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고 모든 상호작용에는 기대가 따르는 세상에서 테리의 순수한 미소와 내 지위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은 나의 현실의 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복을 입은 사업가, 건설 노동자, 억만장자 등 모두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진정한 따뜻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몸짓이나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중 한 명에게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5개월 전 우연히 아름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내 운전자는 교통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길을 택했고 거기에는 안개가 자욱한 창문과 깜박이는 네온 사인이 있는 작은 모퉁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단순함에 대한 뭔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모두가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무미건조한 비즈니스 라운지와 고가의 레스토랑에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단지 한 번만 진짜 커피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자 벨이 울렸고 그때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테리는 커피만 서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의식의 교향곡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찬우야,
그녀는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젊은 학생에게 계란 접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목적이 분명했으며 효율적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알아차리지도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원하는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야, 라고 따뜻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순자산이나 회사 주가를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습관적으로 코너 부수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주변 모두가 견딜 수 있는 아침을 만들어주는 지팡이처럼 커피포트를 들고 여유롭게 다가갔다. 이 동네에 처음 왔나요? 그녀는 내 잔을 채우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곡식 위에 따뜻한 꿀처럼 음악적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중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업할 때 거의 하지 않는 일인데 여기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이 순간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간직하고 싶었다. 그녀는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윙크하며 추천하며 아침이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이후로 팬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도 주문했어요. 그날 아침 나는 그녀가 모든 고객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름, 이야기, 어려움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녀는 관계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픈 부모에 대한 동정적인 귀가 있습니다. 그녀는 계란과 토스트 접시를 옮기는 것처럼 그들의 짐을 쉽게 짊어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진실하고 전염성이 있어서 식당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커피를 리필해 주었다.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녀는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누구였는지, 모든 사람의 하루가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했다. 팁을 넉넉하게 남겨두었지만 너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다르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서와 프로젝션으로 둘러싸인 전주가 내려다보이는 내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 나는 그녀가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방식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산된 움직임과 전략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내 세계에서 그녀의 진정한 친절함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늘 하던 조참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실제로 매일 아침 바뀌는 한 잔의 식당 커피와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통해 가장 조용한 순간에 내려집니다.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재미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업계를 뒤흔드는 동안 나는 아름식당에서 분주한 아침 시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수 발표, 모든 주가 급등, 모든 주요 거래 등 모든 것이 제가 아침에 테리를 만나러 방문하는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첸 선생님, 싱가포르 합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내 조수가 말했습니다. 이 사회는 유럽 확장에 대한 귀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엄청난 결정을 내리면서 찬우 노인이 약간 탄 토스트를 선호한다는 것을 테리가 어떻게 기억했는지, 아니면 기말고사 동안 거의 커피만 먹고 살아가는 대학생을 위해
여분의 설탕 봉지를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의 내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헤드라인에는 기술거인 첸의 제국 가치가 500억 달러에 달했다. 라고 적혀 있었지만 나의 부에 대한 척도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회의 일정을 오전 7시가 아닌 오전 9시에 잡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른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나의 진짜 아침 회의는 깨진 커피잔과 테리와의 몇 마디의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것이 나의 다이 되었습니다. CNBC가 내 사업 전략을 분석하고 포어브즈가 내 다음 행보에 대해 추측하는 동안 테리는 평소처럼 내 계란을 쉽게 넘기기를 원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묻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루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 언젠가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은 꿈, 의과대학에 다니는 여동생에 대한 자부심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공유한 모든 세부사항은 내가 받은 어떤 시장 통찰력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 자신도 비즈니스 결정을 다르게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역 기업 체인을 인수했을 때, 저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 식당이 주요 도시 개발 프로젝트 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원래 소상공인 보호 조항을 추가했어요. 우리 이사회는 내가 전략적으로 지역사회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름식당처럼 인간관계가 살아있는 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잊지 않았는데, 테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간단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엄선한 평상복을 입고 일부러 평범한 차를 몰고 늘 모퉁이 부스에 앉아 도착했습니다. 우리 보안팀은 내가 식당 방문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줄이는 것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단순함이 나의 가장 귀중한 사치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영상 통화 중에 그녀의 웃음 기억이나 명령을 받을 때 무심코 따은 머리를 귀 뒤에 집어넣던 모습에 정신이 팔리곤 했습니다. 내 CFO가 분기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고, 테리가 요리 수업을 듣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날 점심값으로 그녀의 교육비를 모두 지불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유했던 아름다운 평범한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12개월 만에 내 제국의 규모는 2배로 커졌지만 실제 성장은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항상 달러와 센트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 아름식당에서 조용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진정한 미소, 누군가가 커피를 마시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이 누구인지로 보여지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사람이라면 커피 주문이나 일기예보 이상의 간단한 대화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테리에게 더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평소의 자신감은 사라져 버렸다. 막강한 간부들로 가득 찬 방을 통솔할 수 있었던 나는 10대처럼 말에 걸려 넘어졌다. 그녀가 알아차리기를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내 회사에 대한 뉴스 기사가 노트북에 노출되도록 놔둔 적이 있었습니다. 테리는 일은 쉬세요, 자기야. 아침은 영혼을 기르기 위한 거다, 라고 말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마무리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내 안부를 걱정해주는 그녀의 아이러니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아프게도 했다. 그녀에게 힌트를 한번 남겨보려고 했는데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에 내 이름과 회사 로고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끓여야 할 신선한 커피포트에 마음을 쏟은 채 눈길도 주지 않고
그것을 스와이프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일부러 부스에서 비즈니스 콜을 받아 10억 달러 인수, 시장 지배력 등의 조건을 내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내 통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근처 라디오의 볼륨을 줄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한 시도는 식당 밖에서 우연한 만남을 주선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실수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완벽한 대화 시작 방법을 연습했지만 언제? 그녀는 고개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따뜻한 미소를 나에게도 주었습니다. 나온 건 오늘 팬케이크가 정말 맛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다시 자신의 책인 볼드윈 우진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빌 스트리트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보안팀은 재미와 우려가 섞인 표정으로 이러한 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내 보안 책임자인 선생님은 우리가 적절한 소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억만장자 기술 거물로 소개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길 바랐습니다. 내가 그녀를 본 것처럼 정말로 나를 보기를 바랐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짧은 대화를 통해 그녀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그녀가 어떻게 피곤한 눈을 하고 지치지 않은 채 돌아왔는지, 추운 계절의 건설 노동자들에게 여분의 베이컨을 어떻게 슬쩍 주었는지, 아침 식사 중에 얌전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위해 막대 사탕 한 병을 보관해 두었던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세계에서 단골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부 사항은 나를 더 깊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연결 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유형이 들어와 그녀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장과 지위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우아한 전문성으로 다루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끌지도, 결코 불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좀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인생에서는 돈, 영향력, 전략 계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작은 식당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연결에 대한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 뭔가를 배웠습니다. 내 지위에 얼마나 의존하게 되었는지, 진정한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실제 연결을 구매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강요할 수 없는지 등을 배웠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첸 선생님, 싱가포르 합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내 조수가 말했습니다. 이 사회는 유럽 확장에 대한 귀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엄청난 결정을 내리면서 찬우 노인이 약간 탄 토스트를 선호한다는 것을 테리가 어떻게 기억했는지, 아니면 기말고사 동안 거의 커피만 먹고 살아가는 대학생을 위해 여분의 설탕 봉지를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의 내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헤드라인에는 기술거인 첸의 제국 가치가 500억 달러에 달했다. 라고 적혀 있었지만 나의 부에 대한 척도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회의 일정을 오전 7시가 아닌 오전 9시에 잡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른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나의 진짜 아침 회의는 깨진 커피잔과 테리와의 몇 마디의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것이 나의 다이 되었습니다. CNBC가 내 사업 전략을 분석하고 포어브즈가 내 다음 행보에 대해 추측하는 동안 테리는 평소처럼 내 계란을 쉽게 넘기기를 원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묻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루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 언젠가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은 꿈, 의과대학에 다니는 여동생에 대한 자부심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공유한 모든 세부사항은 내가 받은 어떤 시장 통찰력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 자신도 비즈니스 결정을 다르게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역 기업 체인을 인수했을 때, 저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 식당이 주요 도시 개발 프로젝트 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원래 소상공인 보호 조항을 추가했어요. 우리 이사회는 내가 전략적으로 지역사회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름식당처럼 인간관계가 살아있는 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잊지 않았는데, 테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간단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엄선한 평상복을 입고 일부러 평범한 차를 몰고 늘 모퉁이 부스에 앉아 도착했습니다. 우리 보안팀은 내가 식당 방문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줄이는 것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단순함이 나의 가장 귀중한 사치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영상 통화 중에 그녀의 웃음 기억이나 명령을 받을 때 무심코 따은 머리를 귀 뒤에 집어넣던 모습에 정신이 팔리곤 했습니다. 내 CFO가 분기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고, 테리가 요리 수업을 듣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날 점심값으로 그녀의 교육비를 모두 지불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유했던 아름다운 평범한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12개월 만에 내 제국의 규모는 2배로 커졌지만 실제 성장은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항상 달러와 센트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 아름식당에서 조용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진정한 미소, 누군가가 커피를 마시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이 누구인지로 보여지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사람이라면 커피 주문이나 일기예보 이상의 간단한 대화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테리에게 더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평소의 자신감은 사라져 버렸다. 막강한 간부들로 가득 찬 방을 통솔할 수 있었던 나는 10대처럼 말에 걸려 넘어졌다. 그녀가 알아차리기를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내 회사에 대한 뉴스 기사가 노트북에 노출되도록 놔둔 적이 있었습니다. 테리는 일은 쉬세요, 자기야. 아침은 영혼을 기르기 위한 거다, 라고 말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마무리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내 안부를 걱정해주는 그녀의 아이러니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아프게도 했다. 그녀에게 힌트를 한번 남겨보려고 했는데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에 내 이름과 회사 로고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끓여야 할 신선한 커피포트에 마음을 쏟은 채 눈길도 주지 않고 그것을 스와이프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일부러 부스에서 비즈니스 콜을 받아 10억 달러 인수, 시장 지배력 등의 조건을 내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내 통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근처 라디오의 볼륨을 줄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한 시도는 식당 밖에서 우연한 만남을 주선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실수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완벽한 대화 시작 방법을 연습했지만 언제
그녀는 고개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따뜻한 미소를 나에게도 주었습니다. 나온 건 오늘 팬케이크가 정말 맛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다시 자신의 책인 볼드윈 우진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빌 스트리트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보안팀은 재미와 우려가 섞인 표정으로 이러한 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내 보안 책임자인 선생님은 우리가 적절한 소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억만장자 기술 거물로 소개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길 바랐습니다. 내가 그녀를 본 것처럼 정말로 나를 보기를 바랐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짧은 대화를 통해 그녀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그녀가 어떻게 피곤한 눈을 하고 지치지 않은 채 돌아왔는지, 추운 계절의 건설 노동자들에게 여분의 베이컨을 어떻게 슬쩍 주었는지, 아침 식사 중에 얌전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위해 막대 사탕 한 병을 보관해 두었던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세계에서 단골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부 사항은 나를 더 깊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연결 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유형이 들어와 그녀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장과 지위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우아한 전문성으로 다루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끌지도 결코 불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좀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인생에서는 돈, 영향력, 전략 계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작은 식당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연결에 대한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 뭔가를 배웠습니다. 내 지위에 얼마나 의존하게 되었는지, 진정한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실제 연결을 구매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강요할 수 없는지 등을 배웠습니다. 가끔 나는 그녀가 커피를 리필하면서 흥얼거리는 것을 보고 잠시 동안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녀는 다음 테이블로 이동하여 모든 사람을 똑같은 진정한 따뜻함으로 대했습니다. 가끔 나는 그녀가 커피를 리필하면서 흥얼거리는 것을 보고 잠시 동안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녀는 다음 테이블로 이동하여 모든 사람을 똑같은 진정한 따뜻함으로 대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녀의 일상적인 친절을 받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위대한 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테리에게 그 순간은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식당 주인인 아름이 심장마비를 겪은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 테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지만 고객에게 당분간 직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조용한 순간에 그녀가 전화로 의료비와 보험 합병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름은 그녀에게 누구도 하지 않을 첫 번째 직업을 내준 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식당은 단지 그녀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이제 아름의 건강과 식당의 미래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에서 단골 고객이 아닌 전화 한 통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사업가 우진으로서 전화를 걸었다.
몇 시간 만에 아름은 한국 최고의 심장병동으로 옮겨졌고 모든 비용은 익명의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그 식당의 미지급 대출금은 미스터리하게 사라졌고 유령 회사에서 전액 지불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나까지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나에게 테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 행운을 안도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2시간 일찍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원을 교육하고 물품을 관리했으며 여전히 모든 단골 주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확보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웠을 뿐입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제국을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정과 정확성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재고 시스템을 구현하고 효율성을 위해 주방을 개편하고 심지어 식당을 위한 작은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무 후 매일 저녁 병원에 있는 아름을 방문하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회복력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늦은 밤 병원에서 지쳐서 커피 한 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손이 되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사과하고 구급상자로 내 화상을 치료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화상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녀가 들고 있는 모든 것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나보다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아름을 위해서는 그래야 해요. 그녀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려면 내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나는 그녀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단순한 존재감을 제공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단골 손님이었지만 그녀는 내 테이블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걱정과 희망을 나누기도 했다. 그녀는 지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힘을 모아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름은 천천히 회복되었고 식당은 테리의 관리하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창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비한 행운이 모퉁이 부스에서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녀가 나에게 진정한 힘이 어떤 것인지, 즉 돈으로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힘이 아니라 결단력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무장하고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벤처에는 출구 전략이 있지만 진정으로 시작되지 않은 사랑의 출구를 어떻게 계획합니까? 아름이 회복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당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특히 테리가 가끔 커피를 마시며 나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지금은 더욱 그랬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제가 지역사회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익명으로 자금을 지원했던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소울푸드 레시피와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한 퓨전 요리에 대한 꿈을 설명하면서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연습하도록 제안받은 상업용 주방 공간이 실제로 내 자회사 중 하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보유하고 강력한 사람이며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테리는 나에게도 자신도 모르게 값진 것을 주었다. 그녀는 권력이나 가식 없이 생명을 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변화시킨 모든 삶, 그녀가 밝게 만든 모든 미소, 그녀가 가벼워진 모든 부담, 그것은 모두 현실적이고 진실했으며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에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이 어떻게 성공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꾸었는지, 그녀가 식당의 위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떤 경영대학원보다 리더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진정한 관심이 어떻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놀랍게도 더 나은 비즈니스 리더가 되었는지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평소 테이블 위에 테리라고 적힌 봉투에 편지를 담아 넉넉하지만 의심스럽지 않은 팁과 함께 남겨두었다. 사랑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름 식당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감동시키는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테리는 계속해서 요리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식당은 내가 조용히 시행한 다양한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으며 번창할 것입니다. 그녀는 모퉁이 부스에 있던 조용한 남자가 그녀의 꿈에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고 그것은 정확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불이 꺼진 늦은 밤에 식당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실종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안 내 제국이 얼마나 더 크게 성장했는지 생각합니다. 테리는 나에게 진정한 힘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알려지지 않고 나물지를 않은 데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 영향력이 항상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짝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빛나게 하는 것, 즉 꿈을 주장하지 않고 보호하고 사랑받을 필요 없이 사랑하는 것임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마도 그녀의 일상적인 친절을 받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위대한 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테리에게 그 순간은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식당 주인인 아름이 심장마비를 겪은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 테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지만 고객에게 당분간 직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조용한 순간에 그녀가 전화로 의료비와 보험 합병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름은 그녀에게 누구도 하지 않을 첫 번째 직업을 내준 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식당은 단지 그녀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이제 아름의 건강과 식당의 미래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에서 단골 고객이 아닌 전화 한 통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사업가 우진으로서 전화를 걸었다. 몇 시간 만에 아름은 한국 최고의 심장병동으로 옮겨졌고 모든 비용은 익명의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그 식당의 미지급 대출금은 미스터리하게 사라졌고 유령 회사에서 전액 지불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나까지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나에게 테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 행운을 안도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2시간 일찍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원을 교육하고
물품을 관리했으며 여전히 모든 단골 주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확보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웠을 뿐입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제국을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정과 정확성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재고 시스템을 구현하고 효율성을 위해 주방을 개편하고 심지어 식당을 위한 작은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무 후 매일 저녁 병원에 있는 아름을 방문하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회복력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늦은 밤 병원에서 지쳐서 커피 한 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손이 대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사과하고 구급상자로 내 화상을 치료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화상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녀가 들고 있는 모든 것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나보다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아름을 위해서는 그래야 해요. 그녀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려면 내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나는 그녀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단순한 존재감을 제공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단골 손님이었지만 그녀는 내 테이블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걱정과 희망을 나누기도 했다. 그녀는 지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힘을 모아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름은 천천히 회복되었고 식당은 테리의 관리하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창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비한 행운이 모퉁이 부스에서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녀가 나에게 진정한 힘이 어떤 것인지, 즉 돈으로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힘이 아니라 결단력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무장하고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벤처에는 출구 전략이 있지만 진정으로 시작되지 않은 사랑의 출구를 어떻게 계획합니까? 아름이 회복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당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특히 테리가 가끔 커피를 마시며 나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지금은 더욱 그랬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제가 지역사회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익명으로 자금을 지원했던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소울푸드 레시피와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한 퓨전 요리에 대한 꿈을 설명하면서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연습하도록 제안받은 상업용 주방 공간이 실제로 내 자회사 중 하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보유하고 강력한 사람이며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테리는 나에게도 자신도 모르게 값진 것을 주었다. 그녀는 권력이나 가식 없이 생명을 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변화시킨 모든 삶, 그녀가 밝게 만든 모든 미소, 그녀가 가벼워진 모든 부담, 그것은 모두 현실적이고 진실했으며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에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이 어떻게 성공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꾸었는지,
그녀가 식당의 위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떤 경영대학원보다 리더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진정한 관심이 어떻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놀랍게도 더 나은 비즈니스 리더가 되었는지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평소 테이블 위에 테리라고 적힌 봉투에 편지를 담아 넉넉하지만 의심스럽지 않은 팁과 함께 남겨두었다. 사랑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름 식당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감동시키는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테리는 계속해서 요리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식당은 내가 조용히 시행한 다양한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으며 번창할 것입니다. 그녀는 모퉁이 부스에 있던 조용한 남자가 그녀의 꿈에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고, 그것은 정확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불이 꺼진 늦은 밤에 식당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실종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안 내 제국이 얼마나 더 크게 성장했는지 생각합니다. 테리는 나에게 진정한 힘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알려지지 않고 나물지를 아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 영향력이 항상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짝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빛나게 하는 것, 즉 꿈을 주장하지 않고 보호하고 사랑받을 필요 없이 사랑하는 것임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테리는 자신을 사랑한 억만장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것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테리는 자신을 사랑한 억만장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것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 전주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 비즈니스 잡지에서는 여전히 내 성공의 비결, 지난 한 해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한 해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의 새로운 지역사회 투자 이니셔티브, 중소기업 보호 프로그램, 교육 장학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모든 것은 커피 한 잔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미소로 시작되었습니다. 때때로 경영진은 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작은 식당이나 지역 상점을 방문해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그들은 내가 시장 조사에서 수량화할 수 없는 것, 즉 테리가 나에게 가치를 가르쳐준 진정한 인간관계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도시, 모든 동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인식도 없이 조용히 삶을 변화시킨다. 이 순간이 없었던 사랑에 대한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 삶에 옵니다. 테리는 자신에게 억만장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그녀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때로 가장 큰 불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 항상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싶은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혹시 제주에 오신다면 아름 식당에 들러보세요.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주문하고 테리에게 커피잔을 채워주며 아침을 밝게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녀에게 나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세상을 계속 바꾸도록 하세요. 한 번에 커피 한 잔씩 리필하면서 그녀가 내 것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소유나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때로는 멀리서 누군가의 빛을 지켜주는 것,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고 빛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 전주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 비즈니스 잡지에서는 여전히 내 성공의 비결, 지난 한 해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한 해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의 새로운 지역사회 투자 이니셔티브, 중소기업 보호 프로그램, 교육 장학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모든 것은 커피 한 잔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미소로 시작되었습니다. 때때로 경영진은 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작은 식당이나 지역 상점을 방문해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그들은 내가 시장 조사에서 수량화할 수 없는 것, 즉 테리가 나에게 가치를 가르쳐준 진정한 인간관계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도시, 모든 동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인식도 없이 조용히 삶을 변화시킨다. 이 순간이 없었던 사랑에 대한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 삶에 옵니다. 테리는 자신에게 억만장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그녀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때로 가장 큰 분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 항상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싶은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혹시 제주에 오신다면 아름식당에 들러보세요.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주문하고 테리에게 커피잔을 채워주며 아침을 밝게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녀에게 나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세상을 계속 바꾸도록 하세요. 한 번에 커피 한 잔씩 리필하면서 그녀가 내 것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소유나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때로는 멀리서 누군가의 빛을 지켜주는 것,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고 빛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